이번 사연자분께서는 속쓰림을 경험하고 계시는군요. 커피와 현대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시험 기간이 되면 하루에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고 속이 쓰리는 걸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쓰림에 대한 정보와 속이 쓰릴 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이 왜 쓰린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는 약 25에서 30cm의 J자 모양 주머니 형태로 위로는 식도와 연결되고 아래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의 점막에는 위샘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의 다양한 세포들이 위액을 분비합니다. 위샘의 술잔 세포에서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을 분비하고 주세포에서는 펩신을 포함하는 소화효소를, 벽세포에서는 염산 등을 포함한 액체를 분비합니다. 이러한 액체들을 위액이라고 하는데요. 위산은 위액이 pH 2 이하의 산성을 띠도록 해서 단백질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변성시키고 미생물에 대한 살균 작용 및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위산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위산은 강한 산도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분비되면 위장 점막이 손상을 입고 위장세포가 자극돼 속쓰림, 신트림, 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은 상부 위장관이 타는 듯한 증상을 말하는데 이는 화부식도 관략근의 기능 저하로 산성의 위 내용물이 역류되거나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 등 위 점막의 방어 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커피를 먹으면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 장기간 지속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산제, H2 수용체 기량제, 점막보호제, 진경제 등의 약물로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장관 점막을 보호하여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산제는 과다 분비된 위산을 직접적으로 중화시키는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제제로 수산화알루미늄, 규산알루미늄, 인산알루미늄 등의 알루미늄 제제, 수산화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 등의 마그네슘 제제,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칼슘 등의 탄산염 제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산제는 소화관의 pH를 증가시키고 병용하는 약물을 흡착해 약물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용하는 약물이 있으시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루미늄염 제제는 변비 부작용이, 마그네슘염 제제는 설사 부작용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상쇄시키기 위해 두 성분을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트리겔이 그 제품인데요. 트리겔은 탄산 마그네슘과 건조 수산화 알루미늄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약에는 제산제 외에도 옥세타자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국소마취 작용으로 위점막 염증 부위나 궤양에 직접 작용해 신경 말단의 자극 전달을 차단하며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가스트린 유리를 억제하여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 옥세타자인은 씹어서 복용하면 마비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씹어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속쓰림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성분으로는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히스타민과 유사한 구조를 가져 위벽세포에 있는 히스타민 H2 수용체를 차단해 위산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파모티딘이 있으며 여기 보이시는 듀얼 파모정이 파모티딘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일반 의약품입니다. 이 약에는 파모티딘과 함께 제산제 성분인 탄산칼슘과 수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H2 수용체 기량제는 신속하게 위산 분비를 억제해 증상을 개선하고 제산제보다 작용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복용했을 때는 위산 분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2주 이상 장기 복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성분 역시 제산제와 마찬가지로 위장관 내 pH를 상승시켜 병용 약물의 흡수나 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설사, 두통, 어지러움, 졸음, 변비 등이 있고 장기간 복용 시 철분과 같은 영양소의 흡수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의 교정도 도움이 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활 개선입니다.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 섭취, 음주, 흡연 등은 속쓰림을 재발하게 하므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폭식을 하거나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 커피나 신과일같이 위장을 자극하는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배출 시간이 지연돼 역류성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간 후 일정 시간 동안 눕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속쓰림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세이지 고민상담소는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